안녕하세요. 경영하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영하고 언박싱 언어 교사 김영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운과 음운 변동의 개념,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 음운 변동 중 교체에 속하는 비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공부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설명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먼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로 절음법칙, 연음법칙과 달리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대표음으로 바꾼 후에 연음하여 발음하되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때 의도적으로 끊어 읽을 경우 대표음을 연음하여 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저의 추가 설명을 자막으로 달았었는데요. 우리말 표준발음법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뿐 명확하게 끊어 읽을 때에는 연음하여 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추가로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교체에 속하는 다른 음운 변동인 유음화와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를 먼저 공부하고 축약, 탈락,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중 먼저 유음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과서 163페이지입니다. 자, 남원역이 보이고 그 앞에서 남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성춘향과 이몽룡의 광한루에 대한 대화인데요. 남자가 광한루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여성이 알아듣지 못하다가 광한루로 고쳐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음인 니은이 유음인 리을의 앞이나 뒤에 오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해요. 표준발음법 제20항과 관련이 있는 음운 변동인데요. 이 유음화 역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나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화살표의 방향에 유의하면 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적용하면서 한번 봅시다. 달림은 이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순행동화가 되는 것이에요. 설날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광한루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역행동화가 되는 거죠. 맞죠? 신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 아래에 있는 칼날과 관련에 대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각각의 발음은 이렇게 되겠고요. 음운 변동은 당연히 이렇게 되죠. 환경도. 알겠죠? 그렇다면 순행동화인지 역행동화인지도 표시해 볼까요? 칼날은 앞의 리을이 뒤의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바뀌었으니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죠? 네, 순행동화죠. 관련은요,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그러니 역행동화죠. 자, 다시 한번 유음화는 비음인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고 이 니은과 리을이 마주하게 되면 무조건 니은이 져서 리을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리을의 위치에 따라 니은 앞에 있으면 순행, 니은 뒤에 있으면 역행동화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떤 음운 변동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64페이지입니다. 국외음화가 제시되고 있네요. 밭 근처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논이랑 밭이랑 다 둘러보고 계획을 세웠니? 라고 묻자 아들이 저쪽 밭리랑에는 감자를 심으려 해요. 분명 똑같은 표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군요. 왜 그런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봅시다. 표준발음법 제17항과 관련이 있는 국외음화입니다. 실질 형태소. 이제 형태소와 관련된 질문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가 조사, 어미, 접사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죠? 그렇다면 실질 형태소는 그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겠죠? 그렇죠? 이 실질 형태소의 끝 자음 디귿과 티읕이 이 디귿과 티읕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나는 소리인 치조음, 그 치조음 중에서 파열음에 해당하는데요. 이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인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국의 그러니까 센 입천장 소리인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먼저 반모음 이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의 이중모음 중에는 이로 발음이 시작되지만 끝소리는 이가 아닌 이중모음이 있죠. 가령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과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이로 시작이 되지만 이로 소리가 시작이 되지만 끝은 각각 아, 어, 오, 우로 입모양도 바뀌게 돼요. 이렇게 온전히 이로 발음되지 못하고 다른 모음에 붙어서 반만 발음되는 이를 반모음 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로 시작되는 이중모음에 사용되는 이모음으로 반모음 이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모음 이는 이 위에 반달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통 표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았던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동화였다면 이 국외음화는 특정 자음이 특정 모음을 만났을 때 생기는 동화예요. 아니 왜 국외음화도 동화라고요? 라고 묻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과 조음 위치가 비슷한 지읒, 치읒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음인 디귿, 티읕이 모음의 성질을 닮아 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과연 국외음화는 순행동화일까요? 역행동화일까요? 네, 그렇죠. 역행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이모음의 영향을 받아 앞에 있는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해했죠? 그런데 이 국외음화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마찬가지로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해요. 가령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처럼 밭 뒤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랑과 결합할 때는 먼저 연음이 되어 밭이랑으로 발음된 뒤에 티읕이 이모음과 만나서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밭 뒤에 흙을 쌓아 높게 만든 이랑이라는 명사,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사정이 달라져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언급했던 것인데요.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게 되어 이것이 디귿 받침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뒤에서 살펴볼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받침으로 사용된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때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나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음운 변동은 자꾸 발음해보고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니은 첨가는 뒤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즉 받침이 있는 말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그 사이에 덧붙는 현상을 가리켜요. 자세한 예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국외음화의 다른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외음화는 반니랑에서 본 것처럼 합성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즉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인데요. 가령 부사 곧과 동사 있다의 활용 형태인 이어가 결합한 곧이어라는 단어를 읽을 때 곧이어라고 읽지 고지어라고 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합성어에서는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와는 달리 아래의 예시를 보면 굿다의 어간인 굿, 여기에 사동전미사 히, 형식 형태소죠. 이 히가 결합하고 종결음이 다가 붙으면 디귿과 히읗이 결합하는, 역시나 뒤에서 공부할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먼저 굿이다로 발음하게 되고 티읕이 뒤의 이모음의 영향으로 치읕으로 바뀌어 굿이다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센소리 대기 역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간략히만 설명하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앞이나 뒤에서 히읗을 만나 거센소리인 키읔, 티읕, 피읕, 치읕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국외음화의 마지막 주의 단어 예시를 봅시다. 짝을 이루지 않고 혼자임을 의미하는 명사, 실질 형태소, 호태, 실질 형태소인 명사 이불이 붙게 되면 호티불, 호치불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앞서의 반니랑과 마찬가지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혼니불, 반니랑, 솜니불의 경우 발음의 편의만 생각해서 호디불, 바디랑, 솜이불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읽지 말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를 반드시 함께 적용해서 혼니불, 반니랑, 솜니불로 읽어야 한다는 것 꼭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164페이지에 나온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국외음화가 일어난 단어를 찾고 발음을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문장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만한, 즉 디귿이나 티읕을 받침으로 하고 이모음 앞에 놓인 단어는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꼭 직접 써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돋이, 피붙이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음운 변동 교체의 마지막 164, 165페이지에 걸쳐 있는 된소리 되기를 봅시다. 물질을 너무 중요시하면 안 된다 라는 문장과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다 라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네요. 똑같은 물, 질이라는 표기임에도 두 단어의 발음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물질을 너무 중요시하면 안 된다 에서의 물질은 한자어고요.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다 에서의 물질은 순우리말, 고유어이군요. 이렇게 동일한 조건, 즉 앞말의 받침 리을 뒤에 지읒이 오는 환경이더라도 한자어일 때는 된소리로 변하지만 고유어일 때는 된소리로 변하지 않는 경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 경음화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된소리되기의 조건은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이미 비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봤듯이 기역, 디귿, 비읍의 각각의 괄호 안에 있는 음운들은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다는 것 이제 알겠죠? 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각각의 된소리로 바뀌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된소리 되기의 조건이에요. 예시로 제시된 단어를 살펴보면 박사의 경우 받침 기역의 영향을 받아 사의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었네요. 꽃다발의 경우에는 꽃의 치읓은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뀌니까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다발의 디귿에 영향을 줘서 쌍디귿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죠. 옆집 역시 같은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추가 예시 단어인 국밥, 밑자, 춥고 들도 왜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어감받침 니은, 옆에 있는 니은 지읒도 받침일 경우 대표음은 니은이라는 것을 알겠죠. 미음과 미음 옆에 리을 미음도 마찬가지고요. 어감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에요. 신발을 신다, 눈을 감다 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옆에 주의라고 표시한 것을 꼭 봐주세요. 이 안기다는 왜 안끼다가 안 될까요? 네, 안따의 어간 안 뒤에 붙은 기는 어미가 아니라 뭐죠? 네, 접사입니다. 분명히 위에서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죠.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의 첫 자음이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알다의 의미를 지니는 안다. 이것은 왜 안따가 아닐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지 어간이 아니니까요. 알다의 어간 아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으려니 리을이 탈락되고 그 자리를 니은이 차지한 것일 뿐 이때의 안이 어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다음으로 관형사형어미 을 또는 리을 뒤에 연결되는 이 녀석들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예요. 갈 곳, 할 바, 만날 사람, 할 것을 각각 뒤의 기역, 비읍, 시옷, 기역이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게 되죠. 다만 이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와 뒤에 연결되는 명사 사이를 명확하게 끊어 읽게 될 경우 가령 할 것을, 만날 사람 이렇게 발음한다면 된소리 되기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알아둡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인데요. 고유어는 아니고요.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결합되는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매우 명확하게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결합되는 디귿, 시옷, 지읒이 모두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혼동할 경우는 있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해설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된소리 되기는 첫째,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둘째, 어감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나면서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크게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둔다면 된소리 되기, 경음화는 90% 이상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른 음운 변동 현상과 마찬가지로 또 빈칸을 채워봅시다. 국수, 합법, 심다, 발전 네 가지 단어가 제시되어 있네요. 각각 편하게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당연히 음운 변동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환경은 각각 이렇게 된다는 것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수업을 제작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오늘은 교체 범주에서 멈춰야겠네요. 자꾸 욕심이 나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꼭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선생님이 조금 욕심을 내더라도 잘 따라와 주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축약에 해당하는 거센 소리 되기와 모음 축약, 탈락에 해당하는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 자음군 단수나, 첨가에 해당하는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 마지막으로 두음 법칙까지 한꺼번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선생님이 별도로 첨부한 파일을 다시 보면서 꼭 복습하기로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모두 안녕.